진행을 맡은 최지원이라고 하고요. 줌에서 자주 등장할 예정이니 제가 등장하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동안 보조해 주실 분들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줄 테니까 잠시 대기해 주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메인 진행자는 저고요. 네, 시스템을 담당해줄 김형준 팀장님 계시고요. 네, 보조 진행자 분들은 각 기관에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짧게 지금 동안 각 기관에서 마이크 꺼주시고 네, 인사 짧게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퍼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인사 다들 잘 하신 줄 보이고요. 네, 이후에 차차 서로 알아가면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지금 사실 비대면으로 하지만 각 공간별로 7명에서 8명씩 이제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이겠죠. 그래서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꼭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착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지만 마음만은 고리두기 다들 캠페인 아시죠? 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곧 전문가 이런 자신감을 가져주시고 당당하게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만 사업 목표와 이제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정책 제안 끝장 개발 대회를 하게 된 이유가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도시의 시간과 비례하는 청년의 시간, 여러분들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주인 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 이후로 울산시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정책을 진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셔서 이 과정들이 잘 이루어 갈 수 있게끔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미리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또 개회식이 12시에 있을 예정이니까 이때는 참여자들이 줌을 다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보조퍼실 분들이 다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 경험과 미래 소개하기 시간, 분과별 정책 논의, 정책 제안서 작성 및 PPT 만들고 발표까지 있으니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잘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빅캔버스라는 협업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소리를 낼 건데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빅캔버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할 줄을 모르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각자 슬라이드 1번에 들어가시면 아직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1번에 들어가시면 연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입력을 누르시면 여기에 원하는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트잇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통해서 특정 단어, 반갑습니다. 이런 특정 단어들을 쓸 수가 있고 이제 크기도 키울 수 있고 포스트잇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색상으로 포스트잇을 선정한 후에 그것으로 의견을 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부분들 별표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럼 별표 도형을 쓸 수도 있고 공감이 간다. 그러면은 공감 표시 이모티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나 아니면 다른 기사들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공유하고 싶다 하면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링크를 복사하셔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은 바로 이 링크가 업로드가 되고요.
사진 같은 것도 내가 캡처,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했습니다. 그럼 캡처를 한 후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업로드가 뜬 후에 바로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참여자분들이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저희가 이 협업틀을 준비했고요. 말만 들으면 사실 해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빅캔버스 링크를 타고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노트북이 없으신 분은 이제 옆에 계신 분이랑 같이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보접하실 분들과 함께 각자의 링크에서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이제 링크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1분 정도 시간 더 드릴게요. 네, 해보시면서 자유롭게 의견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표현해보시는 시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제가 잠깐 문화예술팀에 들어와 봤는데, 네, 다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네요. 화면 공유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팀들도 이렇게 진짜 자유롭게 연습장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연습을 해봤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실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잠깐 멈추고, 자, 저희 줌 화면, 빔 화면을 다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빅캔버스 보면은 누가 들어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를 빼주시고요. 네, 그럼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걸 할 거예요. 뭘로? 빅캔버스 툴을 활용해서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공간에 있지만 다들 친하고 아니면 친한 것도 아니고 또 아는 사이도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단하게 딱딱하게 자기소개하기보다는 이제 나를 나타내는 동물을 하나 선정해서 조금 재밌게 아이스 브레이킹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참여자분들께서는 각자를 나타내는 동물을 하나씩 생각을 해주세요. 네,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를 빅캔버스 이름 칸에다가 작성을 할 것입니다. 작성을 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보조포실 분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돌아가면서 이 동물에 대해서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삽입하셔도 되고 궁금한 점, 예를 들면 타조라고 썼어요. 그럼 왜 타조라고 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달리기를 잘하시나요? 또 아니면 행동이 재빠르시나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달아주시면 되고 타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면 타조 이미지를 삽입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재밌게 동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써본 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향적인 부분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요소들 초점을 맞춰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 후에 보조포실 통해서 이름과 간단하게 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나 왜 타조라고 했는지, 왜 이 동물을 선정했는지 알려주시는 시간 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50분까지는 맞춰주셔야지 55분부터 개회식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소회의실로 분배해 드릴 테니까
화면 공유해 주시고 마이크 켜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오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울산 정책제안 끝장 개발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보시면 어떤 거를 저희가 할 거냐면 네, 이제 경험과 미래 소개하기라고 해서 청년들이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내가 생각하는 청년 또는 이 사회의 미래는 어떠한 것이다 라는 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각자 빅캔버스를 가보시면 경험과 미래 소개하기 칸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를 해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캡처를 하든 다운로드를 하든 이렇게 받으셔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내가 그런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들어서 이제 포스트잇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기사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다양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포스트잇을 작성하실 때는 유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각자마다 팀별로 자기를 나타내는 색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빅캔버스 공유해 드렸는데요. 포스트잇을 클릭하면 여기 동그라미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조하실 분들을 통해서 나만의 색깔을 하나 선택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네, 그거를 지금부터 쭉 써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겹치지 않게 잘 좋아하는 색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사진이나 이제 다운로드를 해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뭐 그림이나 사진 올려주시고 그거를 왜 그런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해서 포스트잇 색깔을 선정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각자 빅캔버스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름 칸도 하나를 선정해 주셔서 이제 고정 이후로 쭉 그 칸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제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저희는 1시 4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조포실 분들 통해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소회의실로 분배해 드릴 테니까 화면 공유해 주시고 마이크 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과에 해당하는 정책을 만들어 갈 텐데 이제 그 전에 내가 이 분과에 관해서 어떠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나 또 아니면은 조금 불편했던 경험 또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들이나 또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았다 약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 분과별로 있으실 거거든요. 그거를 나눠보고 그거에 관해서 그룹화를 시킨 후에 조금씩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제 생각을 또 해보신 것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분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 또 아니면 불편했던 거, 아니면은 요구하고 싶은 거, 또는 좋았던 거, 정책화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거 다양하게 다 꺼내주시면 되거든요. 네, 사진을 첨부하셔도 되고, 뉴스 기사 링크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 포스트잇으로 생각을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칸은 고정해 주시고요. 또 그 포스트잇을 쓸 때도 색깔, 지정해 놓은 색깔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한 가지 공지할 사항이 있어요. 네, 청년센터장님이 이제 다른 데서 협찬을 받아서 이제 과일을 조금씩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고 조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다가 이제 뵙게 되면은 인사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사진 찍고 또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그거 감안하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시간은 2시 40분까지 움직일 예정이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고 경험을 나눈 후에 그룹화를 해 주시고요. 보조하실 분들은 이때 꼭 슬라이드 복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룹화한 후에 이제 팀을 분배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그룹화를 한 후에 이 작은 주제들을 정책명, 정책에 관한 이름 짓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서 각자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보조하실 분들 소회의실로 보내드릴 테니까 화면 공유해 주시고 마이크 켜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어떤 것을 할 거냐면 각 팀별로 2개에서 3개 또는 많게는 6개까지 소주제가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소주제에 따른 정책명을 저희가 조금씩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정책명을 정하시지 못한 분들은 이후에 마저 정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정책을 만들 때 저희가 청년 정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정말 다양해도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혜자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혜택을 받는 대상이 청년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참여자분들께서 계속 정책을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든 정책을 구체화 또는 세부화 시키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PPT 하나 공유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정책이 올라가서 그 정책화가 되려면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정책을 왜 만들었냐면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계획과 진행 방향과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줄 알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에 관한 필요성 또 어떻게 이 정책을 진행해 갈 것이며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세부 진행 방안 그리고 이 정책에 관한 이 정책의 대상자 어떤 청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 근데 여기서 근거는 우리의 생각도 물론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법률, 조례, 또 규칙 등 정책적, 법률적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조하실 분들한테 이제 청년 사업 관련된 정책을 모아놓은 문서를 각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너무 겹치지 않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정책과 정책을 제안을 할 건데 다른 정책과의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호감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정책화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산, 또 정책에 대한 효과, 또 소요 기간, 단기간 안에 가능한지 또는 중장기로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가지고 문서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요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책을 요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돕겠다.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각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아리, 뭐 학교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구체화시켜주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빅캔버스 슬라이드 다들 복제하셨을 테니까 제가 슬라이드 몇 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보시면 PPT 양식과 정책지향서 양식을 저희가 올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서 양식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 양식을 클릭을 하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셔서 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PPT 내용이 다 문서 양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팀별로 얘기를 나눠주시면서 구체화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거를 팀 분과 내에서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팀은.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받으셔도 되고 또 아니면 시간이 많이 없으면 공유하는 것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분과 내에서 만든 정책들을 공유한 후에 하나의 정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정책은 다 올라갈 거고 그중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유할 정책 하나를 선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보조 진행자분들과 함께 움직여 가시면 됩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보조 진행자분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시간을 조금 넉넉히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4시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 10분 후 포함해서 4시 10분에 저희 다시 여기로 모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회의실로 분배해 드릴 테니까 화면 공유해 주시고 또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살짝 간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네, 저희 15분이 되어서 지금부터 정책 제안서 발표 PPT를 만들 건데요. 네, 아직 정책을 세분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으신 분과도 있으실 거고 천천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급하게 안 먹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현재 이후에 어떤 거를 할 것이다 라는 거 공유만 해드리고 다시 하시던 거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소주제별로 정책명을 정했었고 그리고 이 정책별로 세분화시키는 과정을 16시까지 했었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정책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 PPT를 만들 겁니다. 보시면요. 네, 저희가 빅캔버스에 그 문서 파일 업로드 해놓은 곳 오른쪽에 PPT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네, PPT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참여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각자 하나의 정책이 선정이 되었을 텐데요. 그 선정된 정책을 한 번만 더 피드백하고 예를 들면 정책의 필요성에 이것만 더 추가를 하자.
또 아니면 뒷받침할 근거에 이런 사례들도 있다.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차별성을 이런 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짧게 나누시고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발표자는 이제 정책을 제안하신 그 팀에서 발표자를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PPT도 그 팀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PPT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줄줄줄줄 안 쓰셔도 되고요. 발표할 수 있도록 핵심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분들은 PPT 만들고 또는 발표 연습할 때 뭐 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그 정책들을 한 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팀끼리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비어있는 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5시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발표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발표 흐름은 첫 번째로는 발표해 주시는 분이 자기 분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주제다. 그리고 우리의 분위기는 어떠어떠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정책에 관해서 발표. 네, 4분에서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Q&A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과 사람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 발표자 분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네, 55분까지는 PPT를 이제 저희 운영 지원한테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조퍼실 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소위실로 분배해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분과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책을 만들어 오시고 또 구체화시켜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이 정책 워크숍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때 이제 외부 분들도 줌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거를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되 그런 점들을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발표하기 이전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울산청년센터에서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챌린지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해시태그로 청년공공 또는 청년정책 끝장 개발 또는 울산청년센터 다시 챌린지 울산 힘내라 이런 해시태그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려요. 스타벅스 쿠폰이나 치킨 쿠폰이 나갈 예정인데 이게 이제 그 뽑기로 해가지고 나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올려주신 분이 한두 분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럼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분과별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사다리 타기로 이제 순서를 미리 정해놨어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스템상 네, 시스템상 문화팀에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화팀 먼저 발표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조퍼실들 통해서 언제 발표할지 제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네, 문화예술팀. 네, 혹시 발표자분 화면 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쉽겠어요. 금방 됐어.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발표자분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팀.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PPT 공유해 드릴 테니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왜요? 잠깐만요.
네, 첫 번째 순서라서 긴장되는 상황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발표 잘할 수 있도록 네,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분과 파이팅이라고 채팅방에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환경분과 팀에서 지금 문화분과 시간인데 환경분과 파이팅을 하시다니. 네, 네, 문화분과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니면 자, 이제 요거 조용해 주시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뭐 주신다. 이거 마이크 할 거예요. 되게 비싼 마이크예요. 뭐야 몰라질지 모르겠어 이제. 앉아서 하시잖아요. 마우스 치고 옆에 치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행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울산 청년정책제안 끝장 개발대회 이렇게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50명 가량의 청년들이 각 분과별로 다른 공간에 흩어져 있어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공간에서 하려고 했었던 행사가 이제 많은 분과별로 흩어져서 진행 중이고요. 네, 지금 이제 문화분과팀에서 만든 정책을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아, 저. 안녕하세요. 청년정책제안 끝장 개발대에 참여하게 된 문화부 윤희주라고 합니다. 저희의 정책 이름은 문화사업 홍보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저희의 정책의 필요성은 현재 울산 청년들의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홍보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고 진부한 홍보 방법으로 주목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시각화할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일러스트를 포함한 포스터나 카드뉴스 제작에 힘을 써야 하며 이러한 제작은 공모전을 통해 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로그를 통해 관련 문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쉽고 간결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준다 해도 못하는 울산 청년 사업의 실태는 홍보 부족에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청년 20, 30대가 최근 한 달 내 주 이용 소셜미디어로 1위는 유튜브, 2위는 인스타, 3위는 블로그를 차지하며 청년들의 SNS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SNS를 적극 활용하여 조금 더 시각화될 수 있는 문화 홍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공식적인 계정인 울산광역시 자치단체는 그리고 울산광역시 청년센터의 팔로워 수는 1.2만 그리고 10,000명에 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정인 상당히 높은 테이스티 울산, 울산하플, 울산부심, 울산언니는 각각 5.5만, 1.9만, 4.4만, 6.9만으로 높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세부 진행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내용 첫 번째로는 울산 청년들의 경우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SNS를 이용하여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청년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통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에는 인건비 제작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이에 소통자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에 있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계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인 계정 커뮤니티인 울산언니의 경우 돈을 받고 인스타그래머들에게 맛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로워는 약 7만으로 울산 자치단체 팔로워 1.2만보다 6배가량 높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어 문화행사도 같이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공연들을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풀 버전을 업로드함으로써 직접 참여뿐만 아니라 간접 참여를 이끌어내어 다음 회차 공연 참여에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유도하여 장기적인 문화 홍보 효과를 내고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의 한 사업인 지역 경제 살리기 울산페이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권, 충전권을 구입하여 울산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많은 찾는 결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울산페이와 원데이 클래스, 뮤지컬 등과 같이 울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들과 결합하여 울산 시민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울산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울산페이를 이용하여 문화활동이 노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행사로 홍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이러한 정책의 추진 체계는 울산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예술과의 문예총괄 문화산업이 가능한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책 대상자는 울산시의 모든 청년들과 모든 시민들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사례 및 차별점은 부산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산 청년 플랫폼 사이트는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어떤 문화산업이 있는지 알기 쉽게 사이트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울산 청년 공공 사이트에 비해 더 퀄리티 있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울산 문화 관련 공식 과정의 인건비와 SNS 업로드 광고의 홍보비, 콘텐츠 제작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의 같은 경우에는 홍보 자체는 단기, 콘텐츠 제작의 경우에 중기, 간접 참여에서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장기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효과는 울산 청년 문화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탈울산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재정과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울산이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관광객 유치를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문화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된 홍보를 통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활기찬 청년 문화 도시 고래가 숨쉬는 우리 울산에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청년들의 활기찬 문화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신 없으실 텐데 발표 잘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각 분과별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과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조퍼실들 통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다들 발표 준비하시느라 제대로 못 들으신 거 아니죠? 네, 따로? 네, 교통팀. 네, 제가 음소거 해제해 드릴게요. 네, 질문하시면 이제 문화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한번 보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화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여기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 민간 플랫폼들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에 초점을 좀 맞춰지는 것 같고, 결국 그 민간 플랫폼이 없어지면 다시 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게 돼서, 늦더라도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을 가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대답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 마지막 PPT 슬라이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보이실까요? 이거 말고 그 뒤에 더 있지 않나요? 네, 이게 저희가 플랫폼 예시를 하나 드린 건데요. 저희 울산에서 지금 지역 경제 살리기로 울산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원래 기존 플랫폼에 단순히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하여서 아까 말했듯이 울산 문화와 그리고 그런 울산페이끼리 협업을 하여서 오늘의 특가와 같이 울산 시민에게 더 많은 퀄리티의
문화 행사들을 제공을 하고자 그래서 저희는 울산페이, 인스타그램 같이 기존에 있던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제작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울산페이, 인스타그램 계정 기존에 있는 것처럼 그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계정들을 사용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네. 되었을까요? 네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과 또 답변 잘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네, 모두 음성화 해드릴 거고요. 네,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발표하신 부분들은 PPT가 저희가 따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팀은 이제 복지팀이거든요. 네, 복지팀 혹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으실까요? 네, 복지팀 정책 이름이 뭐죠? 저희 청년 안전기지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작할까요? 발표하실 때 네, PPT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면 넘겨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 청년 그 복지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남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책 이름은 청년 안전기지로 울산의 비자발 리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비자발 리드 청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자발 리드 청년이라고 하면은 가정, 개인 심리, 또한 개인의 과거 경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떤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청년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의 경우에는 사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아예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가정 외에 사회에서 좀 의지할 곳이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립되어지는 이제 청년의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은둔형 외톨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미리 방지를 하고 또한 그런 현재 지금 니트의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자 그런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주고자 이 정책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 정책의 필요성은 이런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재 지금 실업률이 9% 이상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니트 청년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산 내에서는 현재 그런 니트 청년에 대한 어떤 의제라든지 그런 연구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청년 기본법과 또 각 구의 이제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저희가 좀 이 청년 안전기지에 대한 것을 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 기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청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청년의 이제 고용에 대한 것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은 나머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부분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취업 중심의 어떤 지원들이 많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배제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약간 좀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과 심리 안정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안전기지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미시용 로컬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니트 청년에 대한 사례들과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좀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청년 전체 대상자는 이제 비자발적 니트 청년인데 현재 이제 보통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좀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 사회 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정책의 필요성 안 넘어갔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발표해 주시면 제가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이거 맞죠? 파일이 안 넘어가나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청년 비자발 리트 청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사회에서 좀 배제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사례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약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니트 청년들을 또 연구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산 내에서 니트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하고 또한 그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 청년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책 내용으로 좀 발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저희가 청년 참여 관련 참여를 하게 되면은 참여 그 지원금을 좀 지급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오탈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청년 추진 체계는 일단은 시행 주체는 각 지역에 있는 뭐 종합사례관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복지관에 있는 사례관리 담당자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여러 홍보라든지 발굴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서비스를 또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좀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내용, 심리적인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인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가운데 저희가 좀 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관련된 연구 기관은 이제 뭐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울산발전연구원 이런 데서도 조금 청년 관련된 어떤 연구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추진 계획으로서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포럼이라든지 의제들을 발굴하고 연구과제를 좀 발굴하고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협의체를 또 구성을 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쨌든 울산 내에서 니트 청년과 관련된 자리 기회를 또 제공하고 또 비자발적인 니트 청년에 대한 지지체계를 좀 같이 구축을 해서 니트 청년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소외된 청년들이 울산 내에서도 좀 보호를 받고 사회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다음에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환경팀에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환경팀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네, 화면 공유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목이 뭘까요? 정책 이름이 뭘까요? 저희 정책 제목은 이제 청년 환경교육 의무화 지원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경과 생태 분과에서 청년 정책 발표를 맡게 된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책 이름은 청년 환경 교육 의무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같이 청년들과 같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좋을까 다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한 가지 고른 거는 이제 청년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같이 의견이 하나로 모여졌습니다. 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국 정부 정책 순위에서 이제 기후 위기는 거의 밑바닥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기후 위기 정책의 부재로서 기후 위기는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 의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 사항에 대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많이 시위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에 맞춰서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기후위기 정책의 부재는 기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청년들이 제시해야 하는 의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들었고요. 뒷받침할 근거로서는 이제 환경교육진흥법 그리고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사례 및 차별점인데요. 환경운동가들의 재능 기부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상자는 앞으로 살아갈 청년과 또한 이런 교육을 할 환경단체 및 활동가를 정책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요 기간은 한 오랫동안 진행할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2년 정도로 잡았는데요. 우선 정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운동단체, 환경활동가를 발굴하고요. 또 환경교육 커리큘럼 제작하고 환경교육자 수료를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련 기관에 파견해서 환경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책 추진 체계는요, 이제 환경부와 교육청에 도움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 이제 그러한 환경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운동 단체나 활동가를 발굴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러한 강사들을 이제 각 학교나 아니면은 아동보호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실행됨으로써 얻는 기대 효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청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녹색 인재가 육성됨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산업의 혁신의 기반을 조성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필요 예산도 교육비, 인건비, 홍보비 등 이런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으로 잡았고요. 소요기간도 이제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또 이런 교육자를 발굴하면서 수료를 통해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잡아봤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환경 생태 분야 발표자 이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시스템상 문제가 조금씩 있는데 다들 배려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분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양성 분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성 분과팀 혹시 정책 이름이 뭐죠? 정책 이름이 소통 플랫폼 개설 울산 청년 티키타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성 분과의 발표를 맡은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정책 제목은 이제 소통 플랫폼 개설 울산 청년 티키타카입니다. 이제 티키타카라는 말 뜻은 이제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하는 말로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잘 맞아서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정책의 필요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제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SNS인 이제 에브리타임은 이제 대학생 청년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말하기 어려운 문제랑 이제 상황을 익명을 통해서 공유하는 온라인의 소통의 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소통의 장이 빛을 발한 사례가 이제 코로나 관련 등록금 반환 문제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울산대학교 학생회는 이제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우들과 소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울산 청년들만의 네트워크 필요성이 이제 강조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 청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게시판을 개설해서 뭐 청년들, 청년 실업자들, 아니면 미혼모, 아니면 청년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뭐 토론의 장 이런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 및 차별점은 이제 일단 사례는 2016년도에 진주에서 이제 우링 어플이라고 생활 관련 어플을 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점은 이제 대상을 저희는 울산 청년으로 제한을 하고 울산 청년만을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 장을 개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뒷받침할 근거는 울산 청년 기본법에 있고 이제 기본법 상에 있어서는 이제 청년 정책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청년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자는 울산 소재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아니면 주거지가 울산인 청년이고 이제 법적인 나이로 만 19세, 39세 등의 청년의 나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정책의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키타카라는 말을 이용해서 이제 울산 티키타카 어플을 개설하고 이제 울산시가 어플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어플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연구원이 개입을 해서 이제 정책연구원이 울산 청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울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걸 모니터링한 후에 이제 청년 정책을 반영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체계는 이제 울산 청년 관련 센터 와 협업을 하고 그리고 울산 소재대학교 유니스트, 울산대 이런 데에서 이제 IT 전공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이나 앱 개발자인 대학생들을 이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울산 IT 개발 및 창업 일반 팀이랑 연계를 해서 이제 어플을 개설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은 표를 보시면 아래와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필요 예산은 이제 주로 어플 제작 관리비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에브리타임을 예로 들자면 이제 에브리타임은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시간표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거를 정보 게시판도 개설을 해서 필요한 거를 넣은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게시판을 활성화했을 경우에 이제 울산의 주요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요 공개 채용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정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넣어서 고급 정보를 넣어서 이제 활성화를 이끌면 좋을 것 같고 소요 기간은 표와 같고 정책 효과는 이제 저희는 다양성이 주된 분과니까 울산 청년들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이제 청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제 그들의 다양성 인식도를 좀 높이는 민주 시민으로서 이제 그런 자세를 함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독신주의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단 커뮤니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 사는 예를 들자면 뭐 대구에 사는데 나는 울산대 학생이다. 근데 좀 대구 사람이면서 울산 대학교 학생이니까 소속감을 못 얻으니까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학생증으로 인증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 울산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게 저희의 주 목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과 일자리 분과 소리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해제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일자리 분과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런 취업 시장에 대한 이런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취업 시장에서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킹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정책입니다. 네. 네. 이 발표를 맡게 된 일자리 분과 이다은입니다. 혹시 다음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다음 PPT.
저희가 취업 시장에서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킹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정책에서 정책의 필요성은 첫 번째, 청년 진로 및 취업 정보의 습득의 장이 부족합니다. 또 두 번째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있으나 정보의 파편화로 인해서 이를 포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맞춤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5조와 13조와 18조를 보시면 저희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런 기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사례 중 워크넷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공공성이 있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청년 정책 추진단에서는 청년 지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정책 추진단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만 있었지 실제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울산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정보 제공과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기업 매칭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자는 현재 울산 내 취업 준비생 및 기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PPT 넘겨줄 수 있을까요? 완전 넘겨줬는데. 네, 이 페이지는 아까 현재 울산에도 한 페이지만 뒤로 넘길 수 있을까요? 현재 이 페이지는 한국 이제 국무조정실 정책추진단인데 현재는 거의 다 지원금만 있고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다음 PPT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넘어갔을까요? 네, 됐습니다. 저희의 정책 내용은 울산 내 강소와 중견기업의 채용 정보를 지금 현재 두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현재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강소와 중견기업에서는 우리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개인별 성향과 특성에 따른 기업 매칭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결혼의 듀오긴 하지만 이거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이제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울산 내 취업한 이런 직장인의 멘토링과 기업 소개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도 각각마다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이렇게 관련한 어플을 통해서 한다면 더 좋고 더 좋은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의 정책 추진 계획에서는 첫 번째, 취업 준비생과 기업의 니즈 및 현황 조사입니다.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또 기업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서로 알아서 저희가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정보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정책 추진 체계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제 곧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첫 번째, 대학 일자리센터와 함께하며 두 번째는 울산시의 사회혁신 담당관이 현재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대학생과 이제 취준생 어른분들도 있지만 고등학생들도 취업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울산시 교육청과도 정책 추진 체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 내 기업들이 우리의 정보를 홍보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홍보해 주는 그런 어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PPT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의 필요 예산은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이제 기업가 그리고 현재 이제 구직자분들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에 금액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비가 필요해서 필요 예산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요기간으로 단기로 취업에 이제 단기로 보면은 일자리 지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다음 취업 준비생 니즈를 파악하며 중기는 정보 제공, 웹페이지, 앱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네. 장기는 양질의 취업 정보 제공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정책 효과는 좀 더 좋은 양질의 효과와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거팀 혹시 소리 켜주시고 얘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거생활분과의 발표를 맡게 된 정유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주제는 신혼부부를 위한 쉐어하우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정년기여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청년이 가장 크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혼인율인 것 같아요. 결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혼인율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마음이 있지만 막상 이제 시작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혼인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통계 결과를 보게 되었고요. 기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빛밤이라고 하는 개인 업체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신혼부부의 생활 부분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사항으로 이제 신혼부부가 쉐어하우스를 공동으로 같이 주거 공간을 활용을 하면 그 비용적인 부담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공동 육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정책의 대상자로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10가구 무주택 세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신혼부부를 위한 쉐어하우스 사업인데 정책은 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뭐 관련이 있는 유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0가구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먼저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여서 처음에는 그 적은 가구로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효과가 좋으면 장기적으로 뭐 건물을 매입해서 전체 건물도 공유한다던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무료로 공간을 함께 나눈다던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요.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건물을 구입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다음에 시공을 통해서 신혼부부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의 모집은 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선정평가를 거쳐서 엄격하게 공정하게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런 신혼부부가 입주 기간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필요한 필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희 서울시 그 임대주택 사업의 공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필요 예산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1인 2인 기준 1년 120만 원이 아니고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3인 기준은 네, 100만 원이고요. 3인 기준일 경우에는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당 필요한 1년 예산은 12억에서 15억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총 예산이죠. 총 예산이 12억에서 15억입니다. 소요 기간은 보통 그 임대차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신혼부부 입주 기간을 살아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정책 효과는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가 해소가 되고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점점 혼인율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통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 혹시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시겠어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소리 들립니다. 어디 계신 건가요? 아, 네네네.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통분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교통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혹시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려서요. 네, 잘 들리세요? 아,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오늘 활동하면서 저희 분과가 굉장히 좀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저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울산분들이 교통에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낸 정책 중에 채택이 된 게 권역별 심야 수소버스 운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정책의 필요성으로는 소리 많이 작아요. 앞으로 당겨봐. 네,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오니까.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줄이. 네, 울산에 생활권이 많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활권이 파편화된 부분에 대해서 울산 분들이 같이 노시다가 심야에 대중교통이 없어지다 하셔서 11시, 10시쯤에 중간에 집에 가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안 들리던데. 안 들려요? 아니면 거기 앉으셔가지고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하면 내가 시켜줄게. 그럼 저희 목소리만 내는 걸로 할게요. 아우, 훨씬 낫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정책 필요성으로는 저희 생활권이 파편화된 울산에 심야 시간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겪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분들 만나시면서 시간 보내더라도 자정 이전에 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겨루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울산의 현대차, 현대중공업, 산업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야간에 근무하시면서 출근하거나 퇴근하실 때 돌아갈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막막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기본법 21조, 23조는 청년복지와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또한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야 수소버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으로 수소버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사례 차별점이라는 게 차별점이라기보다는요.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심야버스가 굉장히 많이 운행 중입니다. 광역시급 도시 중에서는 울산을 제외한 몇몇 곳을 빼고 모두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울산 시민들이 안 그래도 다른 광역도시에는 지하철이라도 있다, 뭐라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울산에는 지하철도 없고 심야버스도 없습니다. 심야버스의 도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도입을 하게 된다면 수소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심야 시간에 운행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버스는 출발하거나 정차할 때 굉장히 심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 전기 버스는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큰 진동도 없기 때문에 탑승 편의 또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연 차량과 비교해서 대기오염 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심야 시간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년분들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정책 내용은 제가 앞에서 다 이야기 드린 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 것 같고요. 심야 시간대 버스 운행하시면서
청년 자영업자분들께서 뭐 낮에 삼산이나 주요 도심지에 차 들고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분들이 출퇴근하시는데 자가용 부담을 한번 감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울산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 못한 도시죠. 다들 다른 곳에 많이 사십니다. 동구, 북구, 남구, 중구, 울주군 모두 서로 다른 지역에 많이 사셔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제대로 놀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심야 시간 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교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소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에 CCTV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버스 노선으로 조금 관찰을 하면서 치안을 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간단하게 버스 도입하고 뭐 확충을 요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부와 현대차와 협의해서 수소버스 도입 논의.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 친환경 차량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나오는 다양한 경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정책 추진 체계도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예산이 제가 대략적으로 잡은 부분인데 수소버스 한 대 도입할 때마다 지자체가 2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도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기억 원씩 해서 12억 원을 계산했고요.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를 모두 포함해서 2억 원이라 계산해서 합쳐서 14억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소요기간은 수소 충전소나 수소버스 정류장 같은 게 이미 수소버스 충전소는 존재하고 있고요. 버스 정류장은 일반 버스 정류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고 노선 계획 수립하는 데 1년, 도입 후에 시범 운행하는데 1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심야 수소버스 도입은 멀리 떨어져 사는 울산 시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야간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탑재된 CCTV를 활용하여 치안을 개선하고 매연이 없는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울산시의 발전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통 발표자 사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 엄청 힘드네요. 이거. 네,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짧게 저희 공지하고 이후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면 다들 잘 보이실까요? 네, 이후 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7개 분과별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내용이 사실 이렇게 7개를 동시에 듣다 보니까 잘 기억에 남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빅캔버스라고 링크를 새로 내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7개 분과별로 PPT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가장 공감이 됐거나 아니면 정책이 잘 만들어졌거나 하는 정책에 점수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빠띠라는 도구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이제 빠띠라는 도구도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하는 건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보저퍼실이 링크를 내려드릴 거예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하는 칸이 있고요. 그걸 들어가시면 7개 분과별로 이제 점수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분과에는 점수를 체크하지 마시고 남은 분과 6개만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당 분과에는 점수를 주시면 안 되고요. 남은 6개의 분과에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과 칸에는 비워두시고 나가기를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보조 퍼실들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네, 시상식은 6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이제 그 전까지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식사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실비 지급을 위한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려가면은 한 명 한 명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밥 먹고 저희 6시 30분부터 1등, 2등, 3등이 누군지 궁금하실 거죠. 그리고 1등, 2등, 3등에게는 상금이 있어요. 네, 이 말하면은 저는 사실 다 놀랄 줄 알았는데 이미 다 공지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쉽고요. 네, 1, 2, 3등에는 상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해당 정책에는 점수를 매기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 움직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따가 6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